속보. 이기흥과 유인촌 제대로 충돌. 체육회는 내 거야 절대 안 뺏겨. 국회 출석해 막장 답변으로 충격. 통제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과 자율성을 주장하는 대한체육회 회장 이기흥 간의 전쟁이 발발했다. 그동안 문체부와 체육회가 빚은 갈등은 문체부가 발표한 예산안에서 폭발했다. 문체부는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발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지원했던 생활체육 예산 416억 원을 체육회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했다. 체육회는 매년 문체부에서 4,200억 원가량 예산을 받아 각 종목과 시도체육회에 교부했다. 이번 발표로 문체부는 예산 집행권을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표출했다. 일명 체육회 패싱이다. 체육회 패싱은 종목단체 예산 집행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문체부는 원칙에 따라 종목단체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세부 사업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체육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예산체계 개편이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다. 예산 집행권을 내주면 대내외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는 이유도 내포됐다. 그러자 문체부 측은 또 3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진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거나 모든 체육 예산 집행을 체육회가 해야 함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4,200억 원의 예산과 별개로 축구, 야구 등 종목에 1,000억 원 이상을 직접 지원한다. 예산 개편은 문체부가 제출하고 기획재정부가 심의해 확정된다. 체육회 측 주장은 문체부 기재부 법률을 위반한다고 덧붙였다. 체육회가 주장한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는 체육단체 육성이다. 체육회는 문체부 장관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체육회 회장은 투표로 선출되지만 문체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국 체육회는 문체부 통제를 받는 단체다. 이에 문체부는 법대로 체육회를 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체육회는 지난 28일 충북 진천군 진천국가대표 선수촌에서 회원 종목단체와 국가대표 지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종목별 사무처장과 국가대표 지도자 등 150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기흥 체육회장은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추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기흥 체육회장은 2016년 당선됐다. 올해로 8년차, 2선째다. 임기는 올해 종료된다. 내년 1월에는 회장 선거를 진행한다. 이기흥 체육회장이 3선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체육회 내 스포츠공정위원회 허락을 받아야 했지만 이 정관은 지난 7월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삭제됐다. 이러한 상황에 문체부가 체육회 정관 개정안을 절대 승인하지 않겠다. 고 박자 이기흥 체육회장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체육계 인사는 이기흥 체육회장은 스포츠 불교 인맥이 두껍다. 장악력이 큰 사람이다. 3선에 도전하게 되면 연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기흥 체육회장 연임이 아니더라도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KFA 회장도 4선 가능성이 남아있다. 최근 대한축구협회는 홍명보 감독 선임으로 비난을 받았고 이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퇴진 운동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4선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단,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허가하면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가 정말 공정하다면 다시 출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문체부 역할은 예산과 연임만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 감사와 확인도 진행 중이다. 문제가 됐던 축구협회와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인 안세영이 폭로한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감사는 9월 내에 종료할 계획이다. 국가대표 훈련비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난달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2. 오피셜. 민엔 고위층 김적응 실패 판단. 일경 김한의 와르르. 심기일전. 김민재 30도 독 폭염 속 개인 훈련 돌입. 바이에른 민헨은 30일 한국 시간 구단 공식 채널을 통해
김민재와 다요 우파메카노가 개별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뱅상콤파니 감독은 다른 선수들에게 휴식을 줬지만 두 선수는 오전에 개별 세션을 마쳤다.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는 30도 안팎의 훈련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다. 라고 알렸다. 바이에른 뮌헨에 따르면 김민재는 기본적인 달리기 외에 볼을 가지고 하는 훈련도 병행했다. 2,000명가량 팬들이 지켜보는 공개훈련에 불참하면서 컨디션 회복에 열을 올렸다. 최근에 김민재를 향한 독일 현지 시선이 곱지 않기에 2라운드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김민재는 지난해 여름 바이에른 뮌헨에 이적해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우승 경쟁팀에서 주전 경쟁을 했다. 토마스 투엘 감독이 나폴리에서 압도적인 활약에 직접 김민재를 영입을 추진했고, 전반기 마티아스 더 리흐트와 우파메카노 컨디션이 좋지 않아 붙박이 주전급 혹사 스케줄을 이어갔다. 독일 현지에서 카이저, 황제라는 별명으로 전반기 종횡무진 활약했다. 분데스리가 선정 공식 전반기 베스트에 포함되는 기염을 토하면서 무난한 바이에른 뮌헨 커리어가 예상됐지만 후반기에 꼬였다.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차출 뒤 돌아온 팀에는 신입생 에릭 다이어와 더리흐트 조합이 플랜 A로 분류됐고 김민재 우파메카노는 로테이션조로 배치됐다. 프로 데뷔 이후 첫 벤치행에 큰 좌절감을 느꼈다. 오랜만에 출전 기회를 잡아도 생각처럼 실전 감각이 올라오지 않았다. 더 리흐트 부상으로 출전한 레알 마드리드와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에서 이 실점 빌미를 제공하며 독일 언론의 엄청난 비판을 받았고 투엘 감독까지 공개적으로 아쉬운 점을 지적했다. 이탈리아 세리에 A 복귀설 등이 거론돼 돌아갈 법도 했지만 코너에 몰린 김민재는 두 번째 시즌에서 주전조 도약을 다짐했다. 유럽 무대 입성 후 1년 단위로 이적하면서 제대로 프리시즌을 보내지 못했는데 2024-25 시즌에는 프리시즌부터 바이에른 뮌헨 일정에 함께했고 콤파니 신임 감독에게도 합격점이었다. 프리시즌과 DFB 포칼 1차전 활약에 독일 미디어 평가도 긍정적으로 바뀌는 듯 했다. 볼프스부르크와 분데스리가 1라운드 개막전에서 좋은 출발을 해야 했다. 전반전 김민재 특유의 공격적인 수비와 팀 전술을 잘 이행하며 괴물, 본능을 보여주는 듯 했는데 후반전 모든 게 어그러졌다. 볼프스부르크 압박에 선택한 백패스가 치명적이었고 실점 빌미를 제공하며 상대팀 역전골 시발점이 됐다. 81분 동안 뛰고 다이어와 교체돼 경기장을 빠져나갔다. 곧바로 벤치에 앉지 않고 라커룸으로 들어갔는데 경기 후 독일 TZ에 따르면 종아리 부상이 있었다. 하지만 독일과 바이에른 뮌헨 전설 로타어 마테우스에 난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안정감이 떨어진다. 는 혹평을 시작으로 김민재를 향한 독일 현지 비판이 매섭게 휘몰아쳤다. 지난 시즌 후반기 부진의 연장선이었기에 분데스리가 개막전 이후 한 경기 만에 방출설이 돌았다. 독일 매체 GZFN은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 경기력에 좌절했다. 지난해 여름 바이에른 뮌헨에 합류했을 때 기대가 컸고 분데스리가 최고 중앙수비 제목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후반기부터 경기력 회복에 어려워했고 볼프스부르크와 개막전에서도 변하지 않았다 라고 지적했다. 매체에 따르면 바이에른 뮌헨 고위층까지 김민재에게 돌아섰다. 바이에른 뮌헨 내부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라던 독일 매체 GZFN은 고위층들은 김민재가 아직 독일 분데스리가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분데스리가는 세리에 A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뛰어야 하는데 김민재는 불안하다 라고 보도했다. 불안함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빠르면 겨울 이적 시장의 방출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내놨다. 매체는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에게 충분한 시간을 줄 수도 있지만 김민재가 계속 기대 이하 경기력을 보인다면 내년 1월이나 여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파르게 달려왔던 김민재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자신을 옥죄기보다 한 템포 쉬며 멀리 보는 법을 터득했다. 최근에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멈춰가야 할 때가 있고 휴식으로 회복해야 하는 순간이 있었다. 너무 욕심이 과했던 것 같다 라고 털어놨다. 이어 내가 하려던 플레이와 잘하는 게 무엇인지 빨리 파악하고 빨리 생각해 보완하려고 했다. 리그 우승이 목표이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좋은 성적을 계속 거둬서 우승하고 싶다 라며 올 시즌 각오를 내비쳤다. 일단 김민재의 출발은 좋지 않다. 개별 훈련을 하는 것으로 보아 개막전 종아리 부상은 경미한 수준으로 보인다. 김민재도 예상하지 못했을 개막전 이후 방출설. 손흥민이 레스터 시티전 충격적인 혹평 이후 에버턴전에서 반등했던 것처럼 김민재도 피치 위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3. 이적료만 무려 5,458억 오른쪽 화살표. 대기록의 탄생, 루카쿠. 역대 최고 누적 이적료 2위 등급. 1위는 도대체 누구야? 영국 매체, 미러는 30일, 한국 시간, 역대 최고 누적 이적료 기록을 조명했다. 일반적으로 선수가 팀을 한 번 이동했을 때의 기록을 전하는 것과 달리 이번 조사는 한 선수의 커리어 전체에서 발생한 이적료의 총합을 더해 이를 발표했다. 여기서 루카쿠는 무려 3억 6,922만 유로, 약 5,458억 원을 기록하며 축구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이적료를 발생시킨 선수로 거듭났다. 보다 앞에 있는 선수는 산토스, 브라질, FC 바르셀로나, 스페인, 파리 생제르맹, PSG, 알힐랄,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친 네이마르가 유일했다. 나폴리는 지난 29일 구단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루카쿠가 우리 나폴리의 일원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라는 게시물을 게재하며 이적을 공식 발표했다. 나폴리 구단이 루카쿠의 이적료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유럽 이적 시장 소식에 능통한 파브리지오 로마노에 의하면 3천만 유로, 약 443억 원 수준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루카쿠의 누적 이적료도 3억 6,922만 유로까지 올랐다. 루카쿠는 자국 벨기에 리그 안더레흐트에서 커리어를 시작해 나폴리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의 이적을 단행했다. 그는 일찍이 유럽 전역에서 주목하는 재능이었기에 어려서부터 높은 몸값을 자랑했다. 축구 기록 전문 통계 매체 트랜스퍼마르크트에 따르면 그는 2011년 첼시로 떠나며 1,500만 유로의 이적료를 기록했다. 또한 2014년 에버턴으로 이적하는 과정에서 3,540만 유로의 이적료를 기록했고 2017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하며 8,470만 유로를 기록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는 2년 후 인테르로 이적하며 7,400만 유로의 몸값을 자랑했고 2021년 친정팀 첼시로 복귀하며 1억 1,300만 유로라는 거액의 이적료를 기록했다. 조사기관 혹은 매체별로 이적료를 기록하는 방식이 약간 상이하나 그가 축구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금액을 이동시킨 사나이라는 사실 자체엔 이견이 없다.